안녕하세요. 일본 꿀팁 베트남입니다.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는데요. 충격적인 뉴스를 봐가지고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KBS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전기 고문의 화장장까지 2달 만에 다시 찾은 캄보디아라는 이야기였는데요. 특집 기사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납치, 고문, 강제노역을 시키는 범죄도시 실사판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충격을 금치 못해가지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리서치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동남아시아 베트남이긴 하지만 근처 나라인 캄보디아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랍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 원인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대응이나 현지 경찰들, 군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 혹은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를 좀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시죠. 먼저 필리핀에서 이런 예시가 있었는데요. 2016년에 한국인 사업가 지모 씨가 마닐라에서 경찰로 위장한 범죄자들에게 납치된 후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의 부패와 연관되어 논란이 많이 되었고요. 우리나라 정부랑 필리핀 정부 간의 외교적 문제로도 발생을 했어요. 심지어는 진짜 경찰 간부들이 연루가 돼 있어서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와가지고 큰 논란이 야기도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걸 보니까 최종 판결은 이제 배상금이랑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벌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캄보디아에서도 작년에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죠. 여성 인터넷 제이 아영 씨라고 하는 분이 중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클리닉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됐었어요. 중국인 부부는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사망해서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지만 캄보디아 검찰은 이들이 이제 살해를 했고 단순한 의료 사고가 아닌 살인 사건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수도 포놈펜 근처 마을 공터에서 붉은 천에 쌓인 채로 발견이 됐었고요. 한국에서도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인끼리 발생했던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도 있었죠. 베트남 하노이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피의자가 잡혔고요. 2024년 5월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한국인 2명과 함께 30대 한국 남성 관광객 이분을 납치해서 살해했고요. 실제로는 클럽을 가는데 이제 같이 조인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불러내서 취하고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수지에서 이제 드럼통에 시신을 담아 놓고 유기를 했고 강력 범죄들이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베트남은 그 공안 힘이 세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건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뒤숭숭한 흉흉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최근 캄보디아에서 나오고 있는 이 KBS에서 특별 취재를 했던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장처럼 운영하는 폐쇄형 단지 내에서 활동하고 무장경비 현지 경찰 군대가 이를 보호해가지고요. 주로 이제 발생하는 곳이 캄보디아의 푸놈펜, 시아누크빌이라는 곳인데요. 한국인들을 유인해가지고 납치 그리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범죄 구역입니다. 우리나라 범죄 도시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치밀하고 더 무서운 상태더라고요. 이러한 지역을 노예 단지라고 부르고요. 중국 범죄 조직과 연결된 국제 범죄 조직 운영을 한다고 해요. 이들은 고액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허위 광고를 퍼뜨려가지고 피해자, 특히 한국인을 유인해서 도착하면 여권과 휴대폰을 압수하고 불법 활동에 강제로 동원을 합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캄보디아 평판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요.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 부패 평가에서 캄보디아는 180개 국가 중에서 15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로 공공부문의 부패가 심하고 인권 유린이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 이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판이 나빠지니까 더 나쁜 범죄 조직 그리고 범죄자들이 오고 이 사람들이 또 범죄를 일으켜서 계속해서 평판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분들이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 피해 건수가 2022년에는 11건 그리고 작년에는 21건이었는데 올해는 2024년 8월까지 1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비해서는 이미 5배가 증가한 거고요. 아직 연도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납치 수법으로는요, 고수익을 미끼로 한 취업 제한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자료인데요. 너무나도 쉽게 구글링을 하니까 관련된 범죄자들이 올리는 것처럼 보이는 공고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달에 최소 3,4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얘기를 하면서 고액의 급여를 제공하겠다고 취업 제안을 해요. 더 무서운 거는 이분들한테 연락을 하면요, 우리가 비행기랑 그리고 교통비, 빗자비 다 대줄 테니까 빨리 오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개인 통장을 많이 가지고 오면 더 높은 급여를 주고 더 많은 수고비를 줄 테니까 이거까지 가져오세요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도착을 하면 여권이랑 소지품을 빼앗고 감금을 합니다. 가져다 준 개인 통장들은 다 범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실제 예시로는요, KBS에서 취재한 거였는데, 신모 씨는 지난 4월 일자리를 찾던 중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캄보디아에서 현지 통역 등 사무 업무를 도와주면 월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업 공고를 받다고 합니다. 공고에는 학력, 나이 무관, 간단한 영어 회화 실력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요, 이메일을 보내니까 한국인에게 직접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캄보디아에 오기만 하면 항복권 주고 거실이랑 화장실이 딸린 숙소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도착을 하니까 중국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2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에 끌려갔고요. 여권, 신분증도 빼앗고 보이스피싱 전화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고 합니다. 감시가 이제 소홀한 틈을 타서 지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한인들 도움으로 겨우 탈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악몽에 지금도 시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카톡이나 라인이나 혹은 이메일이나 많이 오는 거예요. 스캠인데, 리딩방 및 온라인 사기 관련 사기 사업이죠. 사기 사업. 그래서 리딩방은 투자 관련된 거, 비트코인, 여러 가지 부동산 있을 텐데요. 이런데 이제 한국인들 강제로 시켜가지고 그 리딩방 이끄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 있다, 그리고 그 추종자들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와서 속게끔 만드는 거예요. 보통 중국계 범죄 조직이 하는데, 이분들이 하면 잘 안 속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이제 잘 안 당해주니까 이제 한국인들을 직접 써서 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이제 사기는 피그 부처링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보면 가끔 나와요. 소액의 돈을 투자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불려줘요. 2배, 3배 불려주어서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해자들이 그거 보고 더 많이 넣어야겠다 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넣으면,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출금이 안 된다,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내야지 우리가 돈을 돌려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그 부처링이라는 게 이제 돼지를 키워서 잡아먹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넣게 만든 다음에 더 돈이 없어요 하면 이제 그때는 잠수 타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당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로맨스 스캠이라고 해서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아주 잘생긴 미군, 보통 미군들이 많더라고요. 혹은 사업가인데 내가 금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 아니 달러를 많이 갖고 있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좀 나눠줄게, 수수료를 좀 떼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내가 묶여있는 돈을 해지하려면 일부 돈을 보내줘야 되니까 여기 계좌로 넣어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데 이렇게 사기만 치면 그나마 다행인데 더 무서운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혹은 앞으로 우리 한국 분들이 납치당한 상태에서 최악의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2022년에 이미 대만인 대상으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베트남에도 소문이 좀 났었고요. 그래서 저도 대만인 대상으로 납치고문, 강제노동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들었는데, 심지어는 장기 적출까지 벌어졌었습니다. 코로나로 취업이 힘든 상황에서 대만인 대상 범죄를 많이 실시를 했대요. 실제로. 왜냐면 또 중국인이다 보니까 언어가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나 미얀마 등지로 출국한 대만인 수가 5,000명에 이르렀다고 하고요. 이분들이 주로 SNS를 통해서 일할 사람들을 구하고 이제 범죄 대상자를 물색을 한 거예요. PC를 다룰 줄 알면 2,500달러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보다 월급이 적거든요, 대만이.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받았던 거로 기억하는데, 120만 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 도착하고 나서는 이제 속은 사실을 아는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하는 거 돈 뜯는 거를 해요.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돈 빌려, 혹은 네가 갖고 있는 돈 다 내놔,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먼저 뜯고, 두 번째는 너 풀어주려면 네 친구 5명 초대해와.
그럼 내가 너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하고요. 마지막에는 더 쓸모없다 싶으면 다른 조직에도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2천만 원,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값을 매겨서 다른 온라인 도박장이라거나 아니면 강제 노역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보내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장기 적출까지 시도를 했다고 해요. 특히 이제 미얀마 쪽 같은 경우에는 태국 접경 지역 이쪽이 되게 혼란한 상황이어서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운 인간 연옥이라는 곳이 생겼다고 할 정도입니다. 여기 KK 단지라는 곳인데, 이쪽을 가면요 4m 높이 담장이 둘러싸여 있고요. 외곽에는 카렌족이라고 하는 소수 민족이 지키고 있어서 탈출이 불가능한 곳이래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매달 15명에서 20명을 유인을 하라고 하는데, 이걸 못 채우면 맞고 잠도 안 재우고 고문도 하고, 심지어는 이게 낮은 사람들은 장기 적출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언론에 따르면 인신매매단이 심장은 11만 9천 달러, 간은 15만 7천 달러, 두피 607달러 등 신체 부위별로 가격을 매겨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현재 물건이 얼마든지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하라,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홍보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한국인들 최근에 납치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먼저 원인은 한국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안정된 금융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계좌, 금융 정보에서 자금을 세탁하거나 국제 거래를 위장하는 데 유리해요. 그러니까 한국 계좌를 사용하면 이게 정상적인 거래 활동이구나 해서 돈 세탁이 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죠. 집에 돈도 좀 있고, 그리고 더 쉽게 돈을 준다고도 합니다. 세 번째,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요. 저처럼 이제 해외 취업을 원하는 분들도 많았고, 실제로 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이런 고소득을 미끼로 하면 유인되기가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원인들 때문에 한국인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빠른 대책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범죄 지역과 구조는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볼까요? 먼저 캄보디아가 지금 이제 말이 나온 것처럼 가장 한국인 대상 납치 범죄가 벌어지고 있어요. 프놈펜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의 수도인데요. 중국계 범죄 조직의 주요 거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놈펜을 관광으로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현재 지금 중국으로 그냥 중국의 한 성처럼 보여요. 도시처럼 보이고, 중국 간판들이 너무나도 많이 걸려 있고, 범죄 조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범죄들도 많이 발생을 해요. 특히 이제 현지 경찰, 관리들이랑 결탁을 해가지고 이걸 보호해주니까 더 무시무시해지는 거죠. 그리고 시아노크빌이라는 데가 있어요. 위에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원래는 배낭여행자들이 많이 가는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카지노가 많이 생겼습니다. 카지노가 생기면 자금 세탁, 마약, 인신매매 등 다른 불법 활동도 많이 늘어났나 봐요. 실제로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서 관광객도 많이 떠나고 원래 있던 현지인들도 많이 사라지고 중국계들이 꽉 잡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범죄의 온상이 됐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각 지역마다 SEG라고 하는 경제구역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곳에서 불법적인 온라인 사기나 인신매매 활동도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가 무서운 거는 일단은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장도 높고 철문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감시 카메라, 총 들고 다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 기사분들도 여기를 들어갈 때 기사 혼자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안 열어주고요. 뒤에 중국인 관리자가 타고 있으면 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 경비 업체 이런 데 혹은 현지 군인들 돈을 주고 배치를 시켜놔서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폭행을 하거나 제압을 하거나 혹은 총을 쏘기도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영사관, 대사관을 가더라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을 텐데요. 일단 우리나라 대사관의 역할과 한계는 분명합니다. 강제적인 권한이 없어요. 대사관은. 그러다 보니까 해당 영사가 지역에 직접 가기도 어렵고 현지 도움을 주기도 어렵습니다. 경찰이나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집행을 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구조 활동이 어렵고요. 근본적으로는 예방을 목적으로 위험한 지역 방문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가 이제 한계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경찰 조직이 너무나 썩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부패가 많다 보니까 이런 범죄 조직이랑 결탁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KBS에서 취재했을 때도 이거 납치 지금 당하는 것 같아요 전화를 해도 대응이 안 된대요. 그래서 뭐 이거 진짜 납치가 벌어진 거야? 어떻게 증명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경찰이나 아니면 법 집행기관 이런 데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한 국제사회 공조도 부족한데요. 국제기구나 외국 대사관은 이런 단지를 폐쇄해달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팀플레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각자 우리나라 국민 구해줘, 우리나라 여기 누구 잡혀있다는데 얘 좀 풀어줘, 이런 식으로만 대응을 하지 같이 합쳐서 외교적으로 이렇게 좀 강한 입장을 표명을 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이 즉각적인 대응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놀랍게도 제가 이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2024년 7월 1일 월요일자로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 경보 단계를 조정을 했는데요. 캄보디아가 5년간 우리 국민 관련 사건 사고가 접수되지 않아 1단계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그 BJ 아영 씨라는 분의 사망 사건도 있었고 이런 범죄 피해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오히려 이 여행 경보 단계를 내렸습니다. 1단계가 제일 낮은 상태예요. 그냥 유의하라 요 정도인데 놀랍게도 요게 이제 올해 7월에 발생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고 KBS가 취재를 하니까 특별 취재하니까 오늘 이제 돼가지고 23일이에요. 지금 10월 23일인데 납치 피해 접수 시 적극적인 초동 대응 등 영사가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입장만 표명했습니다. 이제 한국인 피해가 직접적으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응이 너무나도 늦었고 오히려 잘못된 대응을 한 거죠. 여행 유의 단계로 낮춰버렸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그리고 저 같은 일반인들이 이런 범죄 피해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고액 해외 취업 및 투자 광고 유의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하고 싶은 고액을 보장하는 취업 제안이나 쉬운 투자 기회는 대부분 사기예요. 아니 돈 벌기 그렇게 쉬운 거를 남한테 주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려고 하지.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좋은 오퍼를 받더라도 현지 대사관이나 뭐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이런 회사가 있는지 실제로 이런 직업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오랜만에 지인이 연락 와가지고 취업이나 일자리를 추천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에 말한 것처럼 지인을 통한 이제 다단계식 수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지인이 추천했으니까 의심 없이 해외에 오게 되는데요.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여행 전에 현지 정보 확인은 필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를 가신다고 하면 그 나라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전쟁이 났는지, 내전이 있는지, 정치적으로 불안한지, 혹은 납치 범죄들이 발생하는지, 범죄의 종류는 무엇인지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죠. 지금은 동남아시아,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이쪽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단계긴 합니다.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잘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대응이 느릴 수도 있고 조치가 안 취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뉴스 기사 같이 최신 정보를 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시면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상황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공항이나 대중교통에서 모르는 사람 오면 그냥 무시하세요. 도움을 제안할 경우 제안 듣지 마세요.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지 마세요. 절대 누구 따라가지 마시고 공식적인 교통수단 잘 이용하시고요. 그랩이라던가 예를 들면 그런 정보가 나오는 어플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르는 그냥 일반 택시 타시면 큰 코 다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누구랑 같이 다니시는 거 중요해요. 혼자 다니면 그만큼 범죄 위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심스러운 장소로 이동당하지 않도록 숙소, 평판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동 동선 잘 체크하시고요. 이동하실 때도 중간중간 내 위치 확인하고 목적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납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피해가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줄도 몰랐고요.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유도를 해서 거의 노예처럼 사람을 부리고 심지어는 살인과 관련된 이런 사건까지 발생한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런 거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서 안전한 여행 혹은 거주 혹은 업무를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 멤버십 해주시는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일본 꿀팁 베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